그런 거로 오늘 방송은 사진 촬영 방법 2가지와 결론이 되겠네요. 아무도 시청해 주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한 동수였습니다. 봐봐. 어쨌든 유튜브, 아까는 숲에서 라이브를 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숲에서 이제 진행할 컨텐츠는 난 왜 전류공모전을 만들었나? 이거에 대한 컨텐츠였어요. 지금의 주제라고 할 만한 거다. 뭐 주제 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홍수 갤러리 회원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촬영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자, 촬영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뭐 딱히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자동, 수동 이건데, 자동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동으로 자동 초점이고 자동 노출이고 웨이트 밸런스도 자동이고 다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최소 셔터 스피드를, 그러니까 그건 ISO 설정에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다 바디 가지고 계시죠? ISO 자동으로 그 설정 ISO 오토 설정을 들어가시면 최소 셔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더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으로 하거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ISO 오토 최소 셔터 속도를 빠르게, 제일 빠르게 설정.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핸드블러를 막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000장 목표. 네, 하루에 1000장 목표. 그리고 이제 셔터를 이렇게 딱 눈썹에, 또는 내가 안경을 썼어라고 한다면 안경에 어쩔 수 없어요. 안경 쓴 사람들 포기해야 돼. 딱 대고 버튼을 막 누르는 것이죠. 이렇게 막 누르는데, 이걸 이제 검지를 누르는 이 행위, 이 셔터를 누르는 행위를 많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셔터를 끊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했을 때 양이, 여러분 수동으로 할 때는 어떨 때냐, 내가 작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초점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제 주변에는 많아요. MF로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초점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은 좀 대단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노출
다음에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쨌든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작가로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냐, 통제할 수 없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웨딩하는 우리 상업 작가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하실 수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통제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통제를 못하겠어. 나는 뭐 초보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동을 하겠지.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웨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상황, 이 환경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guys. Thank you.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시장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혼식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잘못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국인이세요? 아니 아이디가 너무 이렇게 외국 느낌이 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부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작가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워하고 신부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상업적인 프로의 마인드로 사진을 촬영할 때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어야 돼요. 결국 그게 좀 안습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진짜 자기 어떤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게. 근데 저 같은 성향의 내성적인 놈은 그런 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잡설은 때려치고 신부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 사진을 셀렉을 안 하고 저 사진을 셀렉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웨딩에서 신부가 셀렉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보정도 본인이 신부가 만족해야 돼요. 본인이 괜히 뭐 예술적인 어쩌고 뭐 이러면서 나 작가인데 뭐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돈 주는 사람이 신부인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프로로서의 작업은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노출은 그렇게 수동을 맞추고요. 제가 근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제 못해서 망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단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법륜스님이라고 계셔요. 법륜스님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법륜스님을 촬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안 했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하면 우리가 카메라 센서에 이제 대물 렌즈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센서에 닿아서 우리가 측광을 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바디가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우리 바디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라서 스님의 얼굴을 적정 노출로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밝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야 그냥 대충 찍고 후보종으로 해라 동수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지. 요새 카메라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노출을 좀 올려보겠다고 ISO 감도는 좀 낮춰보겠다고 이제 셔속을 좀 느리게 했는데, 그 사람을 찍을 때는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륜 스님이 굉장히 빠르세요. 이 움직임이 고령의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어린아이가 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저거를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망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는 수동을 말고 자동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수동으로 하실 거면은 정확한 이 피사체의 움직임에 대한 셔터 스피드 확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때는 주제에 맞는 셔터 스피드와 노출을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노출만 생각하면은 또 안 되니까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법륜 스님이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실 줄 알았거든. 네, 그냥 가만히 서 계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웨딩 얘기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이 입장하실 때는 신부님이 아무리 그 체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웨딩드레스라는 게 상상보다 크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그 도와주시는 매니저님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신부 혼자 안 가잖아요. 같이 가기 때문에 천천히 그거는 생각해도 되는데, 신랑은 여러분들 긴장해서 그러는지 신랑은 빨라요. 주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메인이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진짜 프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랑한테 가서 좀 천천히 걸으시라. 네, 위풍당당하지만 천천히 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신랑이 뭐 프로입니까? 프로 모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걸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괜히 신부 나 이렇게 잘 찍었으니까 신랑도 이거 뭐 한 60분의 1이면 떡을 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신랑은 네,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촬영하는 거는 약간 이거는 저는 하루의 일천장이 아니고 주제, 형식, 내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찍는다, 촬영한다. 네. 그러니까 주제 프레임 안에 주제가 어떤 게 있고, 이 주제를 발견했으니까 카메라를 들었을 것이고,
그럼 형식은 구도예요. 구도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 촬영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셔터는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형식은 그냥 구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용은 이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사진도 있지만 이걸 여러분은 알아도 사진을 읽는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장 찍고 다르게도 한번 찍고, 내용은 이제 내가 이걸 왜 찍고 있는 것이지? 이제 그것은 자문자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이걸 왜 찍는 걸까? 이 내용이 뭘까? 이게 철학적 메시지가 있나? 무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는 또 제 경험담인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막 찍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제 사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철학적인 인류 발전에 관한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흘려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궁금해서 그냥 그 사진을 일단 제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놓고 인류 문명 발전에 관한 책을 좀 읽었어요. 그 말씀하시길래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님이 작성하신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불교 문화 발전에 관한 책이에요. 그걸 읽으니까 그 책은 또 신기하게 시대순으로, 제가 모르고 마이크를 쳤는데 죄송합니다. 시대순으로 이렇게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인데, 그걸 읽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찍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아마 상상이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원에 있는 나무와 돌, 그리고 옆에 그 돌을 설치 예술로서 이제 어떤 이름 모를 예술가가 아마 시에서 지원을 받았겠죠. 사람보다 조금 작은 바위, 그 다음에 사람 같은 바위, 사람보다 큰 바위, 이렇게 하면서 설치 미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입혔어요. 색깔을 입혀가지고 설치를 해놨고, 점점 커지고 약간 모양이 살짝씩 변하는데, 제가 거기에 일부러 맨 오른쪽에 큰 빌딩을 담았어요. 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아래는 주상복합단지처럼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담았죠. 사진 찍었을 때는 사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잘 몰랐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찍었으니까. 네. 찍고 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다시 봤을 때 진짜 그러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점점 이렇게 물질로서의, 그리고 현대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빌딩, 휴대폰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프레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바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가노트 같은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인문철학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문학적 표현을 하시면 돼요. 제가 몇 권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
방송 관계상 추천을 다 못 드리고, 그런 주제가 또 주어진다면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형식, 내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촬영한다는 자동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데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 안 해도 된다. 네, 이거를 넣어야 되겠어. 생각하라 그러면은 이 생각에 빠져서 주화인마에 빠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기술로서의 사진 행위밖에 안 되니까요. 예술로서의 행위는, 예술로서는 어떠한 틀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 남들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 번째 결론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 그러면 뭐 얘를 그냥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네, 그죠? 뭐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예술이다. 예술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예술은 정의 내리지, 예술은 정의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래야지 제가 욕을 좀 덜 먹지. 욕 먹는 것도 좀 귀찮아서, 제가 좀 요새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결론은 뭐 주제, 형식, 내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촬영한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고요. 예술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예술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술은 우리가 통상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이나 뭐 국어 시간이나 이런데 예술 많이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지식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뭐야, 뭐야, 고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시인, 천재, 이상, 뭐 저거 저쩌고 모차르트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음악하고 문학하고 사진하고 영화는 스태프 조금, 연기 조금, 이런 거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러면은 순수하지 않은 예술은 뭔데? 라고 이상하게 딴지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술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예술이다.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예술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문장의 완결성을 위해서 예술이다 라고 끝내면 문장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완결되지가 않네요. 어쨌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술가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죠. 우리 선배님과 선생님과 돌아가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을 공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걔네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걔네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봉부살부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봉부살구. 이게 정확히는 봉부봉주 봉부봉조 살부살조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예술인이나 구도자나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아니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위인들,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보면은 조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건 공부해야죠. 화두도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 거 맞고, 성경도 읽어야죠. 성경 진짜 재밌어요. 가톨릭 성경 재밌고, 개신교 성경은 또 개신교 성경대로 재밌어요. 걔네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불경도 재밌어요. 길어서 그렇지. 팔만대장경 너무 길어. 성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는 가톨릭 성경 영어 버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영어 공부, 그런 과거에 지금 뭔가 이렇게 영문학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거에 썼던 그런 개념들, 그런 과거의 영어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 있죠. 어쨌든 쌉소리 그만하고, 예술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예술은 예술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 이미 있는 것을 벗어나야 새로운 예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이미 예술이 된 것을 이미 예술이 되어버린 것은 나의 새로운 예술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네. 그리고 예술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건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옐로우 카드는 받아도 되지만 레드 카드는 받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놈들. 내가 무슨 풍경을 찍고 싶은데 저 나무가 방해가 돼. 근데 그래서 난 이걸 잘라야 되겠어, 나무를. 그런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새를 찍고 싶은데 어미새와 아기새가 땅바닥에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본드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조류 사진을 찍고 싶은데 편안하게 찍으려고 남이 운영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조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서 거기를 가서 조류 사진을 찍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조류들은 하늘을 날 수 없죠. 비닐하우스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대우료를 받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나는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난 대단한 걸 진짜 하고 싶어. 나는 아주 천재적인 뭔가를 하고 싶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연출을 하고 싶어. 근데 연출은 이제 재미없고 진짜 죽어가는 거를 찍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러면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나가야 돼요. 같이 축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작가는 축구 선수와 같고 우리는 서로 몸싸움도 하고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쟤보다는 내가 잘나야 되고, 그죠? 내가 쟤는 이겨야 돼. 그러면 심판 안 볼 때 싸대기 좀 때리고, 네? 어깨로 좀 밀치고, 못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달리기 할 때. 너무 빨라 저도. 그러면 살짝 잡는 거야. 살짝 잡아. 경고 받고. 근데 옐로우 카드는 안 받아.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되고 막 심판한테 너무 자주 걸렸어요. 그러면 옐로우 카드 받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좀 조심해야지. 그때부터는. 사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구도를 이렇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이렇게 찍을 때도 있지만, 정해져 있는 거 구도를 너무 파괴하거나 그건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이유가 있어야지. 큐레이터나 갤러리 대표나 평론가가 아니면 동료 사진 작가가 보고 있는 데서 도슨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주제 형식 내용이 남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문제들, 그 법적인 문제를 해치면서까지 내가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대단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 거로 오늘 방송은 사진 촬영 방법 2가지와 결론이 되겠네요. 아무도 시청해 주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하던 수였습니다.